뉴욕과 뉴저지 등 미 동부 지역에 이상 고온 현상이 지속되면서 오늘 뉴욕 일부 지역에선 최고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이번 무더위는 모레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주 중 이란과의 추가 회담 성사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종전이 임박했다는 기존 발언과 맞물리며 단기간 내 협상 국면이 급물살을 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트럼프 대통령의 직무 수행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독립적인 직무 수행 능력 평가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수정헌법에 따른 대통령 권한 이양 절차를 검토할 수 있는 제도적 틀 마련에 나섰습니다. 4월에 이어 5월에도 가족이민 문호가 상당폭 앞당겨졌습니다. 취업이민은 1, 2, 5순위는 오픈을 유지했지만 3순위 숙련공, 4순위 종교이민은 모두 동결됐습니다. 뉴저지 노스버겐에서 인화성 화학물질을 실은 화물 열차가 탈선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일부 화학물질이 유출됐지만 다행히 화재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당국은 화학물질로 인한 주민 피해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뉴욕과 뉴저지 등 미 동부 지역의 이상 고온 현상이 지속되면서 오늘 뉴욕 일부 지역에선 최고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이번 무더위는 모레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오전 8시부터 화씨 70도를 넘어선 기온은 정오 무렵 80도를 돌파했고 오후 3시에는 88도를 기록해 한여름 날씨를 방불케 했습니다. 뉴욕 센트럴파크의 오늘 날짜 역대 최고 기온은 1941년에 기록한 87도로 오늘 최고 기온을 넘어서면서 기록을 다시 썼습니다. 뉴욕 시내 최고 기온은 90도 안팎까지 오르고 내륙 지역은 90도를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밤에도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으며 밤 최저 기온은 화씨 67도, 섭씨 20도 안팎이 예상됩니다. 이번 고온 현상은 캐롤라이나 해안 인근의 강한 고기압 지역에서 촉발된 따뜻한 공기가 중부 대서양과 북동부 지역으로 밀려오면서 발생했습니다. 오늘 밤 뉴욕시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강한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부 지역엔 폭우로 인한 침수 피해도 예상됩니다. 무더위는 내일과 모레도 이어져 내일 낮 최고 기온은 화씨 88도, 모레는 화씨 80도가 예상됩니다. 토요일부터 다시 최고 기온이 70도 밑으로 내려가 예년 기온을 되찾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2주 휴전 연장 의사가 없다고 밝히면서도 이번 주 중 추가 회담 성사 가능성을 거듭 시사했습니다. 종전이 임박했다는 기존 발언과 맞물리며 단기간 내 협상 국면이 급물살을 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ABC 뉴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휴전 연장을 고려하고 있지 않으며 그럴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 이틀 동안 놀라운 일이 펼쳐질 것이라며 정말 그렇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쟁 종결 방식과 관련해 그는 어느 쪽으로도 끝날 수 있지만 합의가 더 낫다고 본다며 그래야 그들이 재건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날 폭스 비즈니스 인터뷰에서도 제 생각엔 거의 끝난 것 같다고 말해 사실상 종전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다만 미국이 전쟁을 아직 끝낸 것은 아니다며 불확실성도 함께 언급했습니다. 이번 발언은 지난 11일 파키스탄에서 진행된 미국과 이란 간 협상이 중단된 이후 재개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미국과 이란은 지난 7일 파키스탄이 제안한 2주 휴전안을 수용했으며 휴전 기한은 오는 21일까지입니다. 대통령은 뉴욕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도 이틀 내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2차 회담이 재개될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주요 언론들은 이르면 내일 또는 주말에 2차 회담이 열릴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외교가에서도 2차 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해 비공식 경로를 통한 물밑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고 AP통신은 전했습니다. 한편 군사적 긴장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 전면 봉쇄를 단행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해상 초계기와 드론, 이지스 구축함 레이더 등을 활용해 호르무즈 해협 진출입 선박을 실시간 식별 분류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트럼프 대통령의 직무 수행 능력을 평가할 독립적인 직무수행 능력 평가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수정헌법에 따른 대통령 권한 이양 절차를 검토할 수 있는 제도적 틀 마련에 나섰습니다. 하원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제이미 레스킨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이란을 향해 문명 전체가 사라질 것이라고 경고한 발언과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처럼 묘사한 이미지를 올린 일을 계기로 추진됐습니다.
민주당은 이런 일련의 언행이 대통령의 판단력과 안정성에 중대한 의문을 제기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레스킨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에서 혼란을 키우고 의회의 전쟁 권한을 침해했으며 교황을 공격하고 자신을 예수에 빗댄 이미지를 유포했다고 비판하면서 국가안보 차원에서 의회가 25차 수정헌법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전 CIA 국장 존 브레넌도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을 하며 25차 수정헌법 적용을 공개 촉구했습니다. 법안의 핵심은 대통령 직무수행능력평가위원회를 새로 만드는 것입니다. 민주당 자료에 따르면 이 기구는 전직 대통령, 부통령, 서전 제너럴, 장관급 인사 등 은퇴한 행정부 고위직 4명과 의사 4명, 정신과 의사 4명 등을 양당 지도부가 나누어 추천하고 이들이 다시 의장을 뽑는 17인 체제로 꾸려집니다. 현직 공무원이나 현역 정치인은 참여할 수 없도록 설계됐습니다. 미국 헌법 25차 수정헌법 4조는 부통령과 내각 다수 또는 의회가 법률로 지정한 별도 기구 다수가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선언하면 부통령이 즉시 권한을 넘겨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이에 이의를 제기하면 의회가 판단하게 되며 양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 부통령이 계속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번 법안엔 민주당 하원 의원 50명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지만 현실적으론 공화당이 장악한 하원 문턱을 넘기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공화당 내 일부 의원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일부 정책엔 반기를 들었지만 대통령의 직무 수행 자격 자체를 심각하게 문제 삼은 사례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방대법원에서 위법으로 결론난 1,660억 달러 규모 관세 환급 절차가 오는 20일부터 시작됩니다. 환급액은 신고서 승인일로부터 60에서 90일 이내에 지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관국경보호국은 최근 기존에 부과한 관세의 환급 요청 및 처리를 간소화하기 위해 통합신고관리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능은 개별 수입 신고별로 환급을 처리할 필요가 없는 통합 처리를 지원합니다. 납부 시점부터 환급 시점 사이에 붙는 이자도 함께 계산됩니다. 이에 따라 수입업자들은 수입 신고 건수가 여러 건이라도 환급금을 통합 처리할 수 있다고 CBP는 안내했습니다. 통합 신고 관리 시스템을 통한 환급은 상대적으로 간단한 것부터 이루어집니다. 관세가 확정되지 않은 건이나 확정 처리일로부터 80일 이내인 신고건이 주요 대상입니다. 사후 정산 대상 건과 관세 환급이 청구 중인 건, 이의 신청이 진행 중인 건, 자동화 상업 환경 외 방식으로 신고된 건, 최종 정산 확정 건 등은 1차 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런 신고건에 대해서는 관련 기능을 추가해 나갈 예정이라고 CBP는 덧붙였습니다. 환급액은 신고서 승인일로부터 60에서 90일 이내에 지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4월에 이어 5월에도 가족이민 문호가 상당폭 앞당겨졌습니다. 취업이민 1, 2, 5순인 오픈 상태를 유지했지만 3순위 숙련공, 4순위 종교이민은 모두 동결됐습니다. 국무부가 어제 발표한 2026년 5월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4월에 이어 5월 문호에서도 가족이민 문호가 대폭 진전되는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시민권자의 성인 미혼 자녀가 대상인 가족이민 1순위 비자 발급 우선일자는 2017년 5월 1일에서 2017년 9월 1일로 4개월 진전했고 접수 가능 우선일자는 2018년 3월 1일에서 2018년 10월 1일로 7개월 당겨졌습니다. 영주권자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 대상의 가족이민 2A순위는 비자 발급 우선일자가 기존 2024년 2월 1일에서 2024년 8월 1일로 6개월 진전했습니다. 접수 가능 우선일자는 오픈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영주권자의 성인 미혼 자녀, 가족이민 2B순위는 접수 가능 우선일자가 2017년 8월 8일에서 2018년 1월 1일로 앞당겨졌습니다. 2B순위 비자 발급 우선일자는 2017년 5월 22일로 동결됐습니다. 가족이민 3순위와 4순위도 부문별 보름에서 최대 4개월가량 앞당겨졌습니다. 반면 4월에 대폭 전진했던 취업이민 문호는 5월엔 대부분 동결됐습니다.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공 부문의 우선일자만 전달에 비해 3개월 진전됐을 뿐 3순위 숙련공 부문과 4순위 종교이민 성직자 부문, 비성직자 부문 모두 동결됐습니다. 접수 가능 우선일자도 3순위 비숙련공 부문, 4순위 종교이민의 성직자 부문과 비성직자 부문은 동결됐습니다. 다만 취업이민 1순위와 2순위, 5순위 투자이민은 5월에도 오픈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뉴저지 노스버겐에서 인화성 화학물질을 실은 화물열차가 탈선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일부 화학물질이 유출되면서 위험에 노출됐지만 다행히 화재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당국은 화학물질로 인한 주민 피해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철도기업 CSX에 따르면 어제 오후 3시 15분쯤 뉴저지 노스버겐 토넬 애비뉴 인근 철로에서 총 13량의 열차가 탈선했습니다. 노스버겐 공공안전국장은 이번 사고로 차량 7대가 전복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3대는 화학물질을 싣고 있었고 그중 한 대에서 페인트와 매니큐어 제거제에 사용되는 인화성이 매우 높은 화학물질인 에틸 아세테이트가 누출됐습니다. 출동한 위험물 대응팀과 소방관들은 사고 지역을 봉쇄하고 차량에서 유출된 화학물질을 희석시키기 위해 물을 뿌리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다행히 누출은 멈춰 화재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사고 예방 차원에서 3번 국도와 토넬 애비뉴 인근 양방향 도로는 모두 폐쇄됐으나 밤늦게 다시 개통됐습니다. 사고 열차도 밤새 대형 크레인을 사용해 다시 철로 위로 올려 복구를 완료했습니다. CSX 측은 성명에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며 피해 지역을 최대한 안전하고 신속하게 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이번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지역 주민들도 위험이 없다고 밝히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수사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1월 취임한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의 주요 선거 공약인 공공식료품점 운영 계획이 공개됐습니다. 판매 품목 전체가 아닌 식료품 꾸러미에만 최저가가 적용될 전망입니다. 첫 매장은 내년 말에 오픈할 예정입니다.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은 어제 이스트할렘의 전통시장 라 마게르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식료품점 운영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맘다니 시장은 공공식료품점 판매 상품 중 현재 시중가보다 저렴한 가격이 보장되는 생활필수품 바구니가 있을 것이라 밝혔습니다. 즉 모든 상품이 아닌 별도로 지정될 생필품 바구니에만 저렴한 가격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뉴욕시 경제개발공사 임시회장 제니박은 생필품 바구니가 신선한 일상 식료품으로 구성되고 5개 매장에서 모두 고정 할인가가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줄리수 뉴욕시 경제정의 담당 부시장은 가구에서 매주 실제로 필요로 하는 것들을 지원할 것이라며 우리는 지역사회의 의견을 경청할 것이고 매장에 진열된 식품은 동네 사람들이 먹는 것을 반영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맘다니 시장의 공공식료품점 공약은 실험적이라며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해당 정책이 정부의 과도한 시장 개입이란 지적과 민간 식료품점 점주들은 가격 경쟁 심화를 우려했습니다. 맘다니 시장은 7천만 달러를 투입해 임기 말까지 5개 자치구 전체에 공공식료품점을 개점할 예정입니다. 뉴욕시 관계자들에 따르면 첫 매장은 내년 말에 문을 열 계획입니다. 매장은 민간 운영자를 고용해 관리하게 됩니다. 맘다니 시장은 라 마게르타에 위치할 식료품점은 2029년 개점할 것이라며 이것을 먼저 발표하는 이유는 다른 매장들과 달리 완전히 새로 지어질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해당 매장 개점에는 3천만 달러가 투입될 예정으로 시의회 승인을 거쳐야 합니다. 초거대 항공사 탄생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유나이티드 항공이 경쟁사인 아메리칸 항공과 합병하는 방안을 연방 정부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승인이 쉽지 않을 것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어제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유나이티드 항공의 스콧 커비 CEO는 지난 2월 25일 워싱턴 DC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 리모델링 계획을 논의하고자 모인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아메리칸 항공과의 합병안을 직접 제안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다만 커비 CEO의 제안 이후 양사 합병안과 관련해 실질적인 진전이 있었는지는 불명확하다고 전했습니다. 유나이티드와 아메리칸은 델타 사우스웨스트와 더불어 미국의 4대 항공사로 꼽히는 대형 항공사입니다. 이 때문에 양사가 실제로 합병을 추진한다고 해도 경제당국의 기업 결함 심사를 통과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지적입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지난해 운항 노선 기준으로 유나이티드와 아메리칸의 미국 국내선 좌석수 점유율은 약 40%에 달합니다. 앞서 조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2024년 저비용 항공사인 제트블루와 스피릿 항공 간의 합병이 저비용 항공업계의 경쟁을 저해한다며 저지한 바 있습니다. 이후 법원도 바이든 행정부의 결정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어제 지난 7일 공고된 헌법 개정안의 재외국민 투표 준비를 위해 전 세계 175개 공관에 재외국민 투표관리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고 14일 밝혔습니다. 국민투표법에 따른 조처로 해당 법 제52조는 헌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 공고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각지 공관에 재외국민 투표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국민투표일 후 30일까지 운영해야 합니다. 각 해당 공관은 법에 따라 이달 27일까지 국외 부재자 신고 및 재외투표인 등록 신청을 접수, 처리하게 됩니다. 신고 및 신청은 지난 8일부터 진행 중이며 서면, 전자우편, 재외선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외국민투표관리위원회는 중앙선관위가 지명하는 2명 이내의 위원과 국회의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하는 각 1명, 공관의장이 추천하는 1명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콩고 민주공화국이 이번 주 미국에서 추방하는 최소 30명의 제3국 출신 불법 이민자들을 처음으로 수용할 예정입니다. 추방되는 이들은 민주콩고 국적이 아닌 제3국 출신이며 일부는 베네수엘라 등 중남미 출신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용자들은 17일 민주콩고에 도착한 뒤 당분간 킨샤사 공항 인근 호텔에 머물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들은 이후 어느 시설로 보내질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콩고는 지난해 6월 트럼프 대통령의 중재로 루안다와 워싱턴 협정이라 불리는 평화협정에 합의했습니다. 지난 30년간 이어진 수백만 명의 희생자를 낸 무력 충돌을 끝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미국은 지난 12월 콩고의 핵심 광물에 대한 우선 접근권을 부여받는 전략적 파트너십 협정을 맺었습니다. 연방 하원이 부부 합산으로 연방소득세 신고 시 지방세 공제 한도를 지금보다 2배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합니다. 조시가 타이머 연방 하원 의원은 어제 뉴저지 포트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세 공제에서 결혼으로 인한 불이익을 없애는 법안을 강력 추진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법안은 부부 합산으로 연방소득세 신고 시 재산세 등 지방세 공제 한도를 현재 4,400달러에서 8,800달러로 2배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현재는 개인 소득세 신고뿐만 아니라 부부 합산 신고 시에도 동일한 지방세 공제 한도가 적용돼 기혼자에게 차별적이라는 것이 가타이머 의원의 지적입니다. 가타이머 의원은 부부 공동신고자는 지방세 공제 혜택을 공동으로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해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욕 주의회가 창문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 전기료를 절감할 수 있는 법안을 추진합니다. 리즈 크루거 뉴욕주 상원 의원이 최근 발의한 태양광 발전 시스템 활성화 법안은 이동식 태양광 발전 장치, 즉 태양광 패널을 아파트 발코니나 창문 등에 설치해 생산된 전력을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법안은 특히 주택 지붕에 대형 태양광 패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 기존 뉴욕주 규정에서 크게 완화된 것으로 일반 주택 소유주는 물론 아파트 세입자 등도 이동식 태양광 패널 설치로 전기료를 절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동식 태양광 패널을 전기 플러그에 꼽아 작동시키는 방식으로 가로 세로 각각 1m 정도의 크기의 패널은 하루에 약 220W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정신여중고 졸업생들로 구성된 아름다운 인생 합창단이 오는 22일 오후 7시 뉴욕 카네기홀 와일 리사이틀 홀에서 공연을 합니다. 합창단은 무대에서 성가곡과 가곡, 민요 등 다양한 레퍼토리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동문 바이올리니스트 박수성과 AACC 유스 챔버 앙상블도 찬조 출연합니다. AWCA가 2026년 브레인 올림픽 행사를 오는 18일 오전 9시 30분 뉴저지 잉그루드 병원 강당에서 개최합니다. 올해로 8회째를 맞은 이 행사는 한인 노인 대상 치매 예방을 위한 행사로 참석자 가운데 미리 신청한 이들에겐 무료로 치매 검사를 제공합니다. 시민참여센터는 오는 25일 프러싱 제일교회에서 무료 시민권 워크숍을 진행합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진행되는 무료 시민권 워크숍에는 9명의 뉴욕, 뉴저지 변호사가 참석해 시민권 신청과 신청서 작성법을 알려주고 1:1 무료 상담도 진행합니다. 워크숍에 참가하기 위해선 사전 등록을 해야 합니다. 뉴저지 민권센터가 푸드스탬프 신청을 도와드립니다. 신청자는 반드시 뉴저지 주민이어야 하며 자격 확인을 위해 신분증과 거주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 및 자산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자격 기준은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됩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내일도 맑은 가운데 무더운 날씨가 이어집니다. 낮 최고 기온 88도, 섭씨 31도, 밤 최저 기온 69도, 섭씨 20도로 예상됩니다. 금요일은 구름이 많아집니다. 토요일은 흐린 날씨가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위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